선원들에 이어 청해진에 온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해운사 임원들 역시 세월호 참사가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폐쇄 조치된 화순 쌍봉교차로는 당초 입체교차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평면교차로가 만들어진 데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할 광주진료소가 캄보디아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의 의료진들은 상주하는 현지 의료진을 도와 지속적으로 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 중이지만 당초 전망보다 세력이 약해져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지난주 첫 재판에서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했었죠. 선원들이 책임을 떠넘긴 청해진 해운 임원들의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이들은 또 반대로 선원들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서로 내 탓이라고만 하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 걸까요?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란 수의를 입은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데 이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개축과 엉터리 화물 고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운항을 강행한 게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한식 대표 등은 세월호가 보건성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괄 사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며 그래놓고도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증개축 등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것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다며 청해진 해운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 측은 반대로 선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했던 선원들은 이 지금 현재 침몰된 원인이 선박 회사가 전적으로 있거나 오히려 더 많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책임을 전가했고요. 오히려 이번에 지금 해운사 임직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전부 다 지금 운항상의 과실 문제지.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은 화순 쌍봉교차로 폐쇄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 당초 계획대로만 공사가 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고 또 추가 공사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 속으로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순 쌍봉교차로에서는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결국 이곳에 입체교차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교차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많이 돌죠. 이렇게 쫙 갔다 오는데 힘들죠. 쉬는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사망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는 국도 29호선의 6개 교차로 가운데 쌍봉 교차로만 평면 교차로로 건설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속도를 내서 달리던 운전자들이 쌍봉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보니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설계 당시만 하더라도 입체 교차로가 들어서기로 돼 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이 도로 설계 당시에는 입체 교차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입체 교차로 이렇게 평면 교차로 설계가 된 도로예요. 주민들은 당시 일부 주민들만 반발했을 뿐이라며 평면 교차로 건설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몇 사람이 그랬어요. 셨나요? 많이는 않고 주민들 대개 몇 명 정도 있겠죠. 하지만 도로를 만든 익산청은 평면 교차로 건설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청은 이제 와서 60억 원이 들어가는 입체 교차로를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였죠. 시간이 걸리고. 처음 계획대로만 공사를 했다면 인명피해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운전자들의 불편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처음 단추를 잘못 채웠는지 입체 교차로에서 평면 교차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절감됐을 공사비는 어디로 샌 것인지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라남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대원들의 진화, 인명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119 상황실과 담양소방서, 3개 119 센터에서 상황 일지와 상황 지령 음성 파일 등 30여 가지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도 압수수색해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나눔과 연대 광주 정신을 실천할 광주진료소가 본격적인 사랑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개소식 소식을 현지에서 이재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캄퐁스퓨. 길을 달리다 보면 한글이 선명하게 새겨진 간판이 눈에 띕니다. 봉사단체 희망나무가 추진해온 2년 동안의 결실이 광주 진료소로 맺어진 것입니다. 개소식에는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과 주지사 그리고 현지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នឹងមានអេកូហើយដែលដល់សុខភាពយើងគឺថានៅមានការខ្វះខាតចឹងគឺថាជាការប្រសើរក្នុងការជួយណាមើលពិនិត្យជំងឺឲ្យបានច្បាស់លាស់ដើម្បីព្យាបាល 1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광주 진료소에는 내과와 치과, 안과 등 4개의 진료실과 함께 응급처치가 가능한 수술실도 마련됐습니다. 부지는 캄보디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했고 총 공사비 1억 1천만 원은 광주시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광주시 의사회와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광주 지역사회에서 뜻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운영에 동참을 하셔서 앞으로 제2호, 3호 광주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광주 진료소에는 현지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상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수를 펼치고 광주 지역 의료인들은 이곳을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퓨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광주시청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윤 당선자가 민선 6기 초기에 광주시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예산이나 정원 등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주시청에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5명, 무기계약직 257명 등 모두 302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오늘 오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이사문 기아차 사장을 만나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광주 공장에 대한 투자와 고용 인원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오전 8시에 광주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서 이사장을 환대하고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인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광주 MBC가 우리 지역의 희망인물 51명을 선정했습니다. 젊은 창업자에서 70대 자선 활동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희망 전도사들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주 문평에 있는 대규모 한우 농장. 한우 320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경영인은 올해 26살의 대학생 노태근 씨입니다. 축산 관련 자재업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전문대 축산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한우 사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는 한미 FTA와 구제역의 여파로 국내 축산업이 흔들리던 때였지만 노 씨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직접 한우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호남대 경영학과에 다시 진학해 사업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급육 생산을 하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그 고급육 생산한 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축산인 노태근 씨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을 일구는 51명의 지역민들이 광주 MBC 희망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세계적인 운동선수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인, 대인시장 촌원식당 할머니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과학자들이 지역민들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희망 전도사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역할로 자극과 또 희망의 어떤 본보기로 롤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광주 MBC는 희망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마련해서 광주 전남의 꿈을 지역민들과 함께 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은 유대회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대회 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수립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사팀은 특히 북한 참가가 대회 흥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한 홍보 효과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 광주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임금 인상률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23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중형버스 653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우리 지역은 언제부터나 영향권에 들까요? 더불어 주말과 휴일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장마는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 동중국 해상과 일본 먼바다에 위치한 장마 전선이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 전남 남해안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남쪽 먼바다에 위치해 있으므로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남 남해안 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음 주까지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주말쯤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장마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매우 무덥겠으며 간간히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광주 아침 20도, 낮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뭄 때문에 호수 바닥이 드러난 나주 다도를 취재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좀 해갈이 될까요? 윤순진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부터서 지금 비는 조금씩 왔어도 큰 비는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가문 편입니다.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순천 곡성선거구에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조순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순천 곡성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순천 곡성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청렴성과 도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권 과장은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고민 끝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대 출신으로 지난 2005년 임관한 권 과장은 지난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때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지만 1, 2심 법원은 김용판 청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